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월요일장 증시에서는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전주인 고용보고서와 FMC 회의 등을 잘 이겨내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5월 10일 수요일에 예정이 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에 다시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4월달 인플레이션 지표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할 경우에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전망의 무게를 실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연준의 카드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2024년부터는 금리 종결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한 가지 희망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버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버틴 만큼요.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이 전 고점에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요걸 넘어가기가 힘드네요. EV 섹터주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플러스 3.43%, 테슬라는 플러스 1.02%, 루시드는 마이너스 0.26%. EV 섹터주의 흐름은 장중에는 정말 좋았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루시드는 장중에요, 마이너스 4%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에는요, 어느 정도 잘 버텨주었던 루시드였지만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애프터 장에서 8.69%가 하락을 하면서요, 7.04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15%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8%, 10% 내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 여파가 오늘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더해서 화요일장 마감 이후에는요, 리비안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요. 리비안의 예상 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프로덕션은요 9,395대와 딜리버리는 7,946대로서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2022년 4분기보다는 프로덕션은요 약 6%, 딜리버리는 약 1% 감소한 수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감소를 했지만 여기에 부합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리비안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파로 루시드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오늘장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더플로에서는요, 라지 스케일의 매수세를 제외하고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적으로 인한 큰일 하나는 끝내 놓았습니다. 자, 베어스 워크샵에서 업로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페이지 2 주차장에 차량들이 다시 한번 쌓여가고 있는 것과 기존 차량들, 이것이 문제였는데요. 드디어 리스크가 풀렸습니다. 이 차량들이 사우디로 6월 달부터 딜리버리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약 5,000대가량 한 번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선박을 이용한 딜리버리라서 약 5,000대 정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차량을 모아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분기 매출 예측치에서 1분기 때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요. 사우디 딜리버리 수량으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할 부분이요. 6월 달에 선박으로 이동을 하고요. 배송으로 최소 이제 약 15일, 2주죠. 걸린다고 보면요. 2분기에 매출로 잡힐지 아니면 3분기에 매출로 잡힐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중동 부사장인 파이샬 술탄이 예전에 5월, 6월, 7월 이렇게 딜리버리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였던 만큼 5월 달과 6월 달은 사우디로 향하는 준비 과정과 이제 세관 등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어서요.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7월 달, 즉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2분기에 이루어지면 2분기는 그냥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약인데요. 아쉽기는 하지만 이 물량이 재고 물량이 아닌 사우디 물량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캐리어들이 쌓여가는지 의문이었는데요. 스탬핑 구간 앞에도 캐리어들이 가지런히 쌓이는 것으로 보아서요. 해외 배송 물량 처리를 위한 캐리어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캐리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탬핑 구간에 장비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비티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 작업 꼭 성공해서 크게 웃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진 상황도 여전히 생산량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딜리버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의 차량들이 지난번에 이어서요. 아직도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EV 가격 전쟁이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분기 실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생각보다 훨씬 낮은 매출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시작을 하면서 전체 인력의 약 18%, 1,300명을 해고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면서요. 수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약 판매 대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발언 등을 하면서 리스크는 더욱더 커져만 갔었는데요. 1분기 피터 롤린스는요, 애널리스트들에게 거시 경제와 금리 때문에 현재 전체 시장에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루시드 측에서도 87,400불까지는 낮추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요, 에어 세단에 대한 추가 인하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2023년 1분기 말에 발표한 이제 1만 대에서 14,000대 생산 목표에서요, 1만 대로 생산할 것이라 밝히면서 수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CFO인 쉐리 하우스는요, 4.1 빌리언 달러로서 2024년 2분기까지 충분한 현금이 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지난 4분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4.9 빌리언에서 확실히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 여러 요건 등으로 인해서요, 현금은 빠르게 더 소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분기가 아닌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2분기 말이나요,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유상증자와 같은 현금 조달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것인데요. 과연 얼마를 더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주가 희석은 또 얼마나 될런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레비뉴는요, 149.4 밀리언 달러, 지난 분기보다 약 2배가 조금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연구 개발 비용도 지난번보다 상당히 늘었는데요. 다른 것을 또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구조조정 비용도 들어간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영으로 인한 손실은 지난보다 훨씬 더 높아졌네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요, 현금 소각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를 살펴보면요, 넷 로스는요, 779.5 밀리언 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확대가 되었네요. 영업 비용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영업 활동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 만큼 수요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가이던스에서 이제 1만 대로 낮추는 바람에 9%대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에어 세단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그래비티인데요. 여태까지 마케팅과 판매 전략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비티의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퓨어 모델이 미국 전역 쇼룸에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승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에어 세단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 퓨어 모델의 반전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국회의사당에서도요, 루시드 에어 홍보와 함께 시승 행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쪽으로 다시 한번 열정을 보여주는 만큼 수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송이 될 사우디의 5,000대
딜리버리, 어느 정도 루시드를 버틸 수 있게 만들 것이겠고요. 현재로서는 역시나 믿을 수 있는 건 사우디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